주요 리포트 3월 4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승민 연구원입니다. 2주 연속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것과 법인명의 차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시거나 접대비로 사용하시는 것은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단순하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법인카드로 해외여행이나 골프장, 상품권 구입, 유흥업소 등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그 사용 목적에 맞게 계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과의 단합을 위해 골프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이는 직장 체육회 또는 회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거래처 분들과 골프장에서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접대비 처리를 해야 하고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면 비용 처리하시는 것 또한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면 역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접대 목적이라면 이에 맞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정당하게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업무 무관 사용 금액을 송금물산이 하여서 법인세를 추징하고 그 해당 금액만큼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가 되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잘못된 회계 처리에 관한 내용들은 국세청에서 AI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걸리면 되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는 좀 밀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법인명의 차량을 대표자와 자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법인에서 고가의 외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만큼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이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는가 그 여부를 차량 운행 기록부,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유지관리비 지출 증빙 등을 검토해서 국세청에서는 소명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손금 부인해서 법인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외제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일하지 않는 자녀 또는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원 등기를 하거나 차량 운행 기록부 작성 및 재증빙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경우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조사해서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개략적인 내용들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정을 소장님을 모시고 2022년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법인세를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내용보다는 향후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경영 판단에 이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 아니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대표님들을 위한 하나의 좋은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년 동안 법인세 세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3년 동안에는 100%,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50%의 이제 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이 감면 한도는 기본 1억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을 채용을 했을 때, 장애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을 취업을 해서 이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의 상시 근로자 수의 인당 한도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특수계층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사회적 공익을 제공하는 이런 즐거움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역시 세감면이라는 또 베네핏이 주어지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관공서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의 계약 한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보실 필요는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역시도 세감면 혜택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고요. 최초 7년 동안은 100%, 이후 3년 동안은 이제 50%의 세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장을 어느 지역에 두느냐, 그리고 이 공장을 어느 지역에 둬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인력을 이제 뽑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크게 뭐 손실이 없다,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 대표님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거나 막 그런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전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장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도 역시 그 혜택이 어마무시한데요. 예, 역시 또 10년 동안 적용이 되는 부분, 이 점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 세감면이 거의 파워풀하게 적용이 되니까 아마 세금 걱정은 거의 안 하실 것 같고, 이전 비용에다가 뭐 인테리어 경비까지 계산하시게 된다면 거의 뭐 환급 받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 대표님들의 기업을 받았을 때 줄 수 있는 또 베네핏, 뭐 자금 조달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뭐 아주 좋은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쪽 지역에 갔을 때 지금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대표님들께서 좀 길게 생각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